우리 최혜리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아무쪼록 그 두 종목 가운데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1라운드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 팀장께서 SL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왜 SL 종목을 선정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SL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SM 아닙니다. 소녀시대가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자, 앞에서 우리 최혜리나 앵커께서 많이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동사의 먼저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동사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게 전조등 헤드램프 부분에서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나이트 비전, 차선 이탈 방지 부분까지 사각지대 감지 센서 부분까지 매출 다각하고 있다라는 점. 자, 헤드램프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안경을 좀 안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드램프가 프로젝터 빔 채널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은 뭐냐면 점점 기존의 라이트 통해서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이 헤드렉트 램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매출 드라이브가 더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즉 저가의 부품 납품을 하다가 좀 더 고가의 매출 드라이브가 신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5대 고객사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부분인데요. 자, 원래는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GM그룹 쪽에 편중되어 있던 비중이 71%에서 29% 정도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32%대로 낮춰지면서 GM과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체리, 동풍 쪽으로의 다각화 해외 매출 드라이브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21일 날 3대 양맥이죠. 자동차 부품주의 양맥이었던 원래 모비스가 필두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도가 상장을 했고 21일 날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상 지금 PER 기준의 주가순이익 기준에서 10배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위아가 다시 부품주가 현재 5에서 6배 정도의 수준을 대략 8에서 9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지겨우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한번 네. 죄송한데요. 근데 뭐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꼭 그 부분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10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네. 10배가 오른 주식이고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있겠죠.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벌써 거기에 있는 사장님께서 대표이사께서 16,000원대부터 주식을 팔고 있는 25억가량을 팔고 있는 그런 주식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가 있는 주식을 지금 공략합니다. 네,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죠. 자, 시장 대비해서 오늘 시장이 급락을 맞고 어제 급락을 맞았는데 어제 옵션 만기 때문에 과연 급락이었을까요? 그런 측면을 살펴서 시장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종가에 1시 반 이후에서 조금 급락을 좀 맞았던 측면이 있어요. 아니, 대표이사가 지금 주식을 팔고 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주식을 파는 것이 지분에 대해서 확장되어 있던 것이 지분을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 회사를 M&A로 넘길까요? 그렇다면 해외 쪽의 모멘텀에서 매출 드라이브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 매기를 붙는다는 것. 자, 오늘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GDP 개념에서 10,000에서 15,000달러 했을 때가 그때가 88년도, 89년도 됩니다. 네. 그때부터 한 가구에서 자동차가 급작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어디냐? 바로 중국의 경제시장 수준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 SL 같은 경우에 다각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도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고친다는 점으로 살펴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SL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진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구축이 완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신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품의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현대 모비스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말이 안 되게 망가졌거든요. 자, 지금 저를 너무나도 공격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남았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고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자,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왜냐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끔 네, 하려고 지금 최혜리나 씨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SL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던 다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SL은 이꼬로 헤드램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 아니라는 점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의 대략적으로
10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아차에서 현지 공장에서 미국에 지금 생산을 시작을 좀 했고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K5가 2달, 석 달까지 걸렸던 것이 이제는 한 달 내외로 출고가 돼서 고객에게 인도된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그 해외 현지 공장에 함께 동반 진출한 S를 부품 자동차 산업에서 매기는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애리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자, 현대 모비스가 사실은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지금 SL이 가지고 있는 나이트 비전을 비롯해서 차 이탈 방지 센서까지 지금 현재 확대를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측면에 대해서 굳이 공룡이 네.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굳이 꼭 뺏을 필요는 있을까요? 뺏으려고 했죠. 해보니까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SL에 대해서 너네가 공급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러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을 당시에 이 부분에 특히 헤드램프 부분과 비전 센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출고를 시작을 안 했다는 측면이 그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김동 팀장께서 그 SL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 토토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김동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그 분석이 제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겁니까? 뭐 SL이라는 회사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 시장의 양대 축이겠죠. IT와 자동차. 뭐 분명 더 가겠죠.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현대차 지금 뭐 시장 점유율 몇 프로 된다고요. 뭐 시장에서 요번에 제네시스 스펙 R이라고 또 한 개 또 차가 나왔던데 네네. 진짜 참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한 대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가겠죠. 언제가 가긴 가겠는데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안 가는 주식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점 대비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올랐어요. 벌써 10배 오르고 최대 주주 지금 16,000원에 팔고 있어요. 에헤, 16,000원에 그러시다면 지금 시장이 폭락해서 견디고 있고 조정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사면 안 되겠네요. 5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2만 원대 가격에서 대략 12,000원대, 뭐 14,000원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토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 턴어런 돼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요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줘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토토님은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 10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뭐 일단은 뭐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지금 김 팀장님께서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좀 본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단기 가격권 왔습니다. 단기 가격권 왔고 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포함된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조정은 가격 조정만 오지 않고 기간 조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투자 잘 안 하죠. 신용을 쓴다거나 뭐 미수를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개인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부분들은 가격 조정보다 가격 조정 오히려 막 개인들은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냥 다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펀치 때리면 그냥 맞고 있죠. 그런데 기간 조정으로 끌고 나가버리면 기간 조정이 무서운 거죠. 기간 조정을 끌고 나가버린다면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면 넉다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무서운 거지. 가격 조정은 물 타면 되죠. 잠깐 장 안 보면 기간 조정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L은 사실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신고가 내는 종목 지금 이렇게 많이 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약간의 신고가 이거 약간 횡보 이 정도는 좀 강하다고 그렇죠. 생각되는데요. 적절하게 우리 최리나님께서 주식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는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두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손을 놓고 내가 내 주식에 내 계좌에 포트가 없다라면 즐겨도 되겠죠. 하지만 내 주식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나는 좀 손가락 빨고 집에서 그냥 클릭하고만 있긴 싫다. 그러면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에 적절하게 계속해서 갱신을 시장 따라갔었고 시장의 선도 주체가 기관이라는 점이 있을 때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선도 주체로 들어왔던 걸 포인트로 파악했을